제가 소개할 사연은 카페를 창업하고 힘들어할 때 갑자기 나타나서 힘이 되어준 그녀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논현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33살 솔로남입니다. 부모님께 도움도 받고 정부 지원 대출까지 받아서 어렵게 논현동에서 카페 창업을 하였습니다. 카페를 차리면 무조건 돈을 잘 벌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남이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생각과 달리 매출도 많지 않고 인건비도 감당이 안 돼서 혼자 마음고생하며 1년 가까이 힘들게 생활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지인분들 애경사도 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져서 카페를 정리하려고 부동산에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중에 후배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가씨와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키가 작았지만 글래머처럼 훌륭한 몸매를 가지고 있고 얼굴까지 예뻤습니다. 바람둥이 후배는 1년 전에 결혼한 유부남인데 그녀와 가끔 만나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후배는 갑자기 와이프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며 빨리 갔다 올 테니 그녀가 카페에서 편하게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후배의 아내가 아프다는 소리에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고 대신 카페 문 닫기 전에는 꼭 와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녀는 대전이 집이었고 오늘은 후배를 만나려고 일부러 서울까지 왔는데 갑작스러운 변수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괜히 부담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커피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데 후배는 오지도 않고 연락까지 안 돼서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도 속이 타는지 계속 문 밖을 오가며 담배만 피웠습니다. 마감 시간을 훌쩍 넘어서 12시가 되었는데도 후배와 연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말은 하지 않지만 아마도 저보다 더 화가 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사정을 봐줄 수가 없어서 서울에 아는 사람 있냐고 물어봤는데 전혀 연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걱정 말고 마감하라는 말하기를 기대했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금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진작에 모텔이라도 예약해서 보냈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처해하는 그녀 모습에 일단 저희 집에 가서 기다리자고 했더니 그녀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피곤해하는 그녀에게 방에 들어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녀를 방에 들여보내고 저는 소주를 마시며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그녀가 방에서 나와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자기도 술 마시고 싶은데 같이 마셔도 되냐고 해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녀를 여자로 대하거나 엉뚱한 상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술이 좀 취한 그녀는 후배가 유부남인 것도 알고 있고 자기와는 잠만 자는 사이라는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건물주는 월세 달라고 닥달할 거고 전기요금도 이틀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끊기는 암담한 현실에도 그녀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굉장히 탄탄해 보여서 혹시 운동했냐고 했더니 고등학교 때까지 사이클 선수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살짝 웃으며 자전거 타는 여성들은 근력이 좋아서 남자들이 조심해야 한다는데 하고 농담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너무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마음만 먹으면 병원에 입원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원하시면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내가 결혼 전에 다치면 평생 노총각으로 살아야 하는데 나를 책임질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책임질 테니 당분간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게 10시간 전이고 그나마 대화를 시작한 건 고작 1시간 정도지만 저는 그녀와 함께 지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거칠 게 없었던 저희는 후배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뜨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녀는 말로만 듣던 사이클 선수의 힘과 체력을 과시하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사이클을 타면서 갈고 닦은 실력을 알게 해주고 결승선에 도착해서 만세를 부르며 큰 환호성까지 질렀습니다. 저는 얕잡아본 그녀에게 패배를 당해서 창피했는데 그녀는 저를 내려다보며 까불면 혼난다는 듯한 표정으로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체력이 소비되고 온몸이 녹초가 돼서 언제인지도 모르게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저와 함께 카페로 출근해서 청소도 하고 서빙도 하면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연락이 없던 후배는 오후 늦게 카페에 와서 그녀와 30분 정도 대화를 하고 저에게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겼다며 웃으며 나갔습니다. 내심 걱정을 했는데 쿨하게 대하는 후배 덕분에 별다른 문제 없이 그녀와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카페에 온 뒤로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서 점점 매출도 오르고 일하는 것도 즐거워졌습니다. 예쁜 직원이 있다는 소문이 났는지 그녀를 보러 오는 남자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연락처를 물어보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와는 어떻게 만났고 후배와는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됐는지 알고 있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그녀는 로또처럼 갑자기 다가온 행운이었고 그녀가 없는 세상은 생각하기도 싫었었습니다. 그녀는 22살이라서 그런지 가끔 철부지같이 행동을 할 때도 있었지만 저보다 어른스러운 적이 많아서 그녀에게 기대며 살았습니다. 카페도 그녀가 원하는 대로 운영하며 금전 관리도 그녀에게 모두 맡기면서 통장에 돈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마감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녀와의 뜨거운 시간은 하루도 빠짐없이 도장을 찍었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대전에서 친구들이 오기로 했다며 바쁜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마감 전에 온다며 나갔습니다. 그녀가 없어서인지 손님도 별로 없고 저는 시계만 쳐다보며 마감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녀는 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하는 걱정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모습들을 상상하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가게 문을 닫으며 퇴근을 하였습니다. 가게에서 나올 때만 해도 화가 무척 났었는데 집에 도착할 무렵에는 늦게라도 좋으니 제발 집에만 와달라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불이 켜지며 펑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녀와 친구들이 환호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케이크를 손에 들고 생일 축하한다며 촛불을 끄라는 말에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 친구들의 울지 말라는 소리에 눈물을 훔쳐가며 그녀를 꼭 껴안고 한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의심했던 미안함과 저도 잊고 있었던 생일을 축하해주는 고마움에 가슴이 따뜻해지고 기쁨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핀잔을 주고는 친구들이 오빠 바람 피우러 간 거 아니냐며 약 올려서 삐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케이크 한 조각이 제 얼굴에 부서지면서 생일 파티를 시작했고 성공적으로 끝난 깜짝 파티에 그녀와 친구들도 밤새 즐겁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녀와 결혼을 약속하고 2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행복이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기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저도 빌겠습니다.